네, 증시대담 이어지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갈 텐데 제가 프리뷰에서 미국 토론 이후에 네. 물론 많이 이제 회자됐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미국보다 더 반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에 미국은 뭐 어쨌든 생산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무역 갈등, 관세라든지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증시에 영향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우려 요인이 있을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 미국은 우려보다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제 오늘 주식 시장이 맞아요. 반응을 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나쁜 영향을 어저께 좀 받았는데요. 특히 중소 종목 중심으로 일단 표면적인 우려 요인은 너무나 뚜렷해서 빨리 우려가 반영이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려의 첫 번째 꼽히는 것은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 뭐 관세라든가 예. 이런 식의 공격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명한 것도 있고 천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관세 부과 추가 내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 말고도 동맹 국가에 대한 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인플레가 다시 자극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네.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 자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비슷한 예로서 또 이제 국채 발행은 이제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네. 표면적으로는 양 그 주자가 뭐 당장에는 뭐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국채 발행 증가를 그냥 개의치 않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정 적자가 뭐 GDP의 6.2%다 7%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도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게 계속되면은 네. 외국에서 봤을 때 미국의 그 장기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낮아질 있다. 수 있고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앞에 거랑은 또 이제 서로 주고받는 나쁜 영향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산업적인 거는 오늘 뭐 테슬라는 그런 우려하고 급등했습니다만.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네. 올라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트럼프가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쪽에 에너지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톤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상하원 완전히 그 스위핑 하느냐 다 틀어잡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불확실성 그러한 신재생 친환경의 드라이브를 해온 그 동력 자체가 좀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전기차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 요인이고.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는 뭐가 있을까요? 기대 요인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더 주목을 하고 있죠. 네, 트럼프 그렇죠. 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전통 에너지 같은 것도 그렇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가 네. 더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어저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국내적인 요인이 이제 더 컸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만 은행 섹터가 아, 좋았잖아요. 어제 그렇죠. 금융 섹터가 좀 좋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번 달에 네. 밸류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안이 나오고 9월 달인가요? 이제 세제 국회에서 상정되고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렇게 크긴 했어요. 예. 일부 은행에서는 뭐 주식 소각 이런 얘기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말이죠. 트럼프 이 공화당 됐을 때 네. 금융 정책 같은 걸 완화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 완화. 미국도 어저께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미국이 좋았거든요. 예. 그 효과까지도 우리 어저께 금융 섹터에서는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의 완화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융 정책 완화로 인한 은행 섹터의 파지티브한 거.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반대는 전통 에너지죠. 예. 전통 에너지, 천연가스를 어떻게 섞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공화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재생이 아니고 조금은 덜 신재생인 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전통 에너지 섹터, 금융 완화에 따른 은행 섹터 맨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바랄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예. 러우 전쟁을 포함한 이 각종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쪽에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긍정적인 어떤 파생 관련되는 쪽에 러우 같은 건 재건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 요인만 살펴보면은 금융 완화로 인한 은행 섹터, JP모건이 신고가를 가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방산이라든지 전통 에너지 섹터에 대한 얘기들은 누누이 왔었던 부분들인데, 뭐 빅테크나 IT 업종도 사실은 또 기대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그거 나쁘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빅테크나 이제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 네네. 시장에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 네, 장 한 시작하기 이틀 남았습니다. 직전입니다. 예, 내일이 또 미국의 뭐 독립기념일 쉬다 시장이 보니까 있고. 더욱이 관심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이 네. 되겠는데요. 기대치가 최근에 많이라기보다는 야금야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은근슬쩍 올라왔습니다. 네. 8.5조, 6조까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평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보다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게 그 반도체 부분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5조 정도까지도 5조. 기대하는 데가 있고 낮게는 4조 한 중반, 초반까지도 좀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조 쪽이냐 5조 쪽이냐 거기에 따라서 8조 5천원 가까우냐 혹시 9조를 넘는 거냐 9조 가깝냐 이런 쑥덕쑥덕 휘스퍼 넘버도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최근에 좀 아웃퍼폼했죠. 어저께 장을 지탱한 것 중에 가장 맞아요. 큰 것도 삼성전자 역할이었고 그런 패턴을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사이에 미리 오르면은 오히려 금요일 날 발표되는 숫자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은 약간 그거를 다른 기회로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8조 중반 나오면은 반도체가 5조 가깝다고 하면은 네. HBM 없이도 기본적인 이익에 대한 파워 그거에 대한 어떤 되새김, 리마인드, 그러면 주가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HBM 좀 이따 말씀하실 그 HBM에 대한 네. 얘기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시기가 아직 확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쑥덕쑥덕 넘버보다 더 높은 넘버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8조 중반까지도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8조 이상이 나와줘야지 그렇죠. 뭐 베이스 라인 시장에서는 8조 정도는 뭐 이미 예상했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가 5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 HBM 없어도 레거시 반도체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최근에 이제 대량 캐펙스 얘기도 네네.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8조 싶은데 한 후반쯤 나오면요. 3분기 기대치가 12조 후반 13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이익이 12조.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3분기 이제 HBM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온다면 어쩌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네. 결국 퀄 테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네, 네. 이 부분 한번 가늠을 해볼까요? 가늠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IT에서는 쑥덕쑥덕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신문 기자나 이렇게 했을 때 네. 단독 보도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내뱉는 것이 나중에는 사실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벌써 한 두세 번 이상 실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심성이 지금은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 시기는. 하지만 계속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가을 넘어가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초반에 높았다가 네. 시간이 가면서 다시 또 시들시들할 공산이 또 있습니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밸런스 있게 보시되 너무 기대는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곱하기 얼마 정도까지가 단기적으로 현실적 목표 주가냐 본다면은 글쎄요. 제 경험치로는 아마 8만 원 후반대 정도가 HBM 없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단기적인 최대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베팅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 실적도 HBM을 가정하지 않고 네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이제 가격 디램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원 후반까지 볼 수 있다. 8만 원까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모멘텀을 좀 첨가해 보면 최근에 네. 이제 CXL, HBM에서는 우리가 좀 뒤졌지만 삼성 입장에서 네네. CXL은 선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보다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는 CXL에 먼저 들어갔고 네. 먼저 리비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빨리 성숙되느냐는 것은 헤게모니가 있어서 아까 컴퓨터 업체, CPU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인텔 이런 업체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은 걔네들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눈치. 혼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빨리 보는 분들이 내년 이맘때 정도는 좀 가셔야될 거라 보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볼륨으로 크는 거는 한 2년은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캠프도 꽤 있기 때문에 2년은 남았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선점은 맞는데 선점 효과라고 하면 시장이 커져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는가라고 보는 걸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CXL이 되더라도 HBM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HBM은 고속도로 대역폭이 넘고 CXL은 접촉에서의 그 접촉 수가 느는 거기 때문에 단위당 속도는 CXL이 HBM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HBM을 대체하는 건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PU나 GPU 업체들하고의 헤게모니에서 적절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시장이 그렇게 빨리 안 클 수 있다. 시장 HBM이 지금 20-30%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20-30% 논하는 시기가 2-3년? 3, 4년, 5년 어떨지는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그 관련되는 큰 업종에 대한 임팩트는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XL 자체가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기까지의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는 조금은 아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멘트를 해주셨는데 CXL은 HBM 대체는 아닌 것으로 네. 우리가 보면서 시장을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반기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네.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하반기 첫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지 또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 종목이나 업종이 네. 나올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전략 정말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장에 대해서는 빠져나올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탄력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 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 섹터만 돌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순환매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장은 올라갑니다. 라고 봅니다.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2640에서 2825인데 2700 우리가 70인가요? 80인가요? 네, 한 5, 60포인트 정도는 네, 있는데요. 뭐 잘못하면 한 100포인트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네. 일단은 꾸역꾸역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일어나고요. 순환매. 그다음에 분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IT인데 IT를 미국으로 할 것이냐 한국어랑 다른데 합해서 한 30% 미만, 20% 중후반. 나머지 건 다 비슷비슷하게 골고루 기업밸류건 조선방산이건 수출이건 하다못해 뭐 인도 주식이건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하고 현금은 30% 정도 중후반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다크호스가 이미 발현됐죠. 어저께 한국에서도 그저께 2차 전지 쪽하고 2차 전지요. 바이오주가 개별주. 바이오. 사실은 어저께는 바이오 시멀러였죠. 사실은 삼성 CDMO 바이오였어요. 쪽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지 뭐 기사도 나오기도 네. 하고 중국이 미국에 견제 당하는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물론 개별 주식 중에서는 바이오는 여전히 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맞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바이오 시몰러를 포함한 그런 그 바이오 쪽하고 예. 2차 전지는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되는데 네. 센티먼트는 테슬라 발리 한 반은 차지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크호스라 봅니다. 근데 다크호스는 다크호스에서 이게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전체 비중에서 얼마를 넣을까요? 그 서스테이너블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배팅 영역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하이 리턴만 생각해서 그 비중을 30%할 것이냐 아니면 하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하이 리턴을 노리되 비중을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면 한 10에서 15% 이하 10에서 15%. 맥시멈 작게 보면 5에서 10%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약간 기술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보여졌습니다. 다크호스는 바이오 시모를 포함한
2차 전지인데 비중을 전체 현금 비중이 30% 중후반에서 그거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지금 투입할 것이냐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술적인 그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크호스로 바이오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좀 전투적으로 봤을 때는 30%까지도 보지만 한 10에서 15% 네. 얘기를 주셨는데요. 조선방상도 얘기해 주셨고 IT 당연히 갖고 가는데 어제의 시장에서 고민거리는 뭐냐면 네. 자동차가 아하, 좀 많이 네네. 빠졌어요. 맞아요. 어떤 자- 의견을 좀 전달해야 될까요? 자동차가 이젠 그 물량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네. 6월 데이터에서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네. 안 좋게 보면은 그래 환율도 있었고 아직 ASP가 높아서 네. 물량이 약간 모멘텀 빠지더라도 수치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우리가 좋은 점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독립적으로 좋게 반영했는데. 라고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종목도 혼자 독단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어제 미국 보세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계속 헤매고 있는데도 다른 주식 때문에 뭐 애플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지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에 그런 비밀이 좋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쉴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가 단기적으로 시기는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크호스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또 올라가지고 뭐 굳건히 또 IT 업종이 또 버텨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빠른 순환매로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말씀 주신 것처럼 IT, 기업 밸류업, 조선방산, 뭐 바이오 2차 전지를 좀 잘 10에서 20%씩 포진하면서 대응하는 장이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